부동산 경매, 이거 잘만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기회의 뒷면에는 투자자를 한순간에 큰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숨겨진 빚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음에 쏙 드는 부동산을 낙찰받았어요. 이제 축배를 들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몰랐던 수억 원의 빚이 전부 내 책임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지 그 꿈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좋은 부동산을 남들보다 싸게 사서 수익을 내는 것. 성공적으로 낙찰받았을 때 그 성취감, 그 짜릿함은 정말 다른 어떤 투자와도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써낸 낙찰가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서류상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빚, 즉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의 실체가 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이름하여 유령 보증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정말 유령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투자자의 발목을 꽉 잡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이 집의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들이 생기기보다 더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먼저 생긴 권리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빚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마감일을 딱 정해줍니다. 세입자가 이 날짜 안에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경매로 팔린 돈에서 보증금을 받고 그 권리가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죠.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받지 못한 그 보증금 빚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새로운 주인, 바로 낙찰자인 당신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낙찰금에 더해서 1억 원이라는 빚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거죠. 시세보다 싸게 사려다가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도 아주 명확하게 조언합니다. 이런 위험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물건은 이걸 분석할 자신과 자본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마치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매복 공격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매복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자가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등기부등본 같은 공식 서류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유치권인지 아니면 돈을 노린 가짜 유치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 집의 은행 빚이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는지 날짜를 보세요.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가 언제 시작됐다고 하는지 그 날짜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집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 갑자기 나 여기서 공사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가 코앞에 닥쳐서야 갑자기 나타나고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신고되고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의심스럽다? 그럼 일단 악의적인 가짜 유치권을 의심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설령 소송을 통해서 이 유치권은 가짜다라고 밝혀낸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깨질 수 있고요. 그 소송에 들어가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또 어떡하나요? 이것도 결국엔 다 투자 비용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함정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위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당신의 투자자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이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유령 보증금의 위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세입자가 배당 요구 마감일 전에 신청했는지 그 날짜만 확인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 유치권의 위험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빚이 생긴 시점과 비교 분석하면 간파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경매 실패 확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위험과 수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 있는 투자자로서의 당신,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경매 투자의 성공은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대담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는 그 철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바로 그 사전조사 능력입니다. 경매는 분명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높은 위험이라는 대가가 따르죠. 과연 여러분은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